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차영결의 변호사입니다. 명재법률 팀장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 하계 휴정기를 맞이하여서 네. 법원이 원래 하계 휴정기라고 해가지고 7말 8초를 2주 동안 쉽니다. 네. 고등법원 같은 경우는 3주 동안 쉬고요. 네. 그리고 그 겨울도 있죠. 겨울은 동계 휴정기라 그래가지고 12월 말 1월 초 2주 동안 쉬고, 또 고등법원 같은 경우는 한 3주 동안 쉬고,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다 놀아요 그때. 네. 그래서 저도 그 하계 휴정기를 맞이해서 한 3박 4일 이제 강릉에 갔다 왔죠. 네. 네, 그래서 얼굴이 지금 여기 빨갛죠. 이게 다 탔습니다. 다 타가지고 지금 자세히 안 보이실 건데 네. 지금 좀 몸이 따끔따끔, 기분 좋은 따끔따끔 거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피고가 소송 전에 준비를 해야 될 거를 계속 알려달라. 네. 제가 계속 알려줘도 계속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한 5가지도 아닌 한 3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말 억울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억울하신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유부남인지 몰랐다, 유부녀인지 몰랐다,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네. 은근히 많은데 문제가 이제 유부남인지 알고 나서 또 만나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유부남인지 몰랐다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도 유부남인지 알았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난다는 이유로 그거를 바로 삭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카카오톡 나가기를 누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녹음된 핸드폰 뭐 내용 같은 걸 다 지운다든지. 그래서 오히려 이 소송이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건데 그 피고가 원고에게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유부남인지 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재판부가 피고 말 보니까 정말 일리가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소장을 받고 나서 몰랐죠.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한 2년 전에 이혼을 한 줄 알았어. 그 뒤로 이제 만남을 가지다가 근데 실제로는 1년 전에 이혼을 한 거야. 네. 그리고 소장은 이제 이번에 받은 거고. 네. 근데 받았을 때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는 카톡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증거로 냈더니만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 라고 얘기까지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로 계속 재판부가 하는 소리가 피고가 더 몰랐음을 입증을 한번 해봐라. 어떻게 입증하죠? 너무나 어이가 없는데 그게 그런 얘기를 한 3기를 끌고 갔어요. 한 첫 번째 기일 때 그 말씀하셨고, 두 번째 기일 때 그 말씀하셨고, 세 번째 기일 때도 더 이상 뭐 피고가 입증할 게 없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고가 입증을 못하면은 그냥 청구 기각을 해줘 버려야 되는데 우리 피고야 너네가 진짜 유부녀인지 몰랐다는 증거,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증거를 좀 더 내볼래?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길래 아니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그냥 종결짓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처럼 사실 몰랐다는 증거들이 많이 남아 있을 건데 근데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증거를 왜 다 지웠냐? 한번 싸웠대요. 그 이제 좀 뒤쪽으로 갈수록 싸우면 보통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받으니까. 네,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거든요. 싸우면은 카톡을 아예 그냥 지워버렸어. 그 탈퇴 그거 있잖아요. 어릴 때 잠수 타는 거. 네. 그러면 이제 친구들 그 단체방에서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되고 왜. 네, 맞아요. 그러다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런 경험 한두 번씩들 다 해보셨을 건데 그랬다는 거예요. 뭐 그 전에는 더 유리한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뭐 이런 것들 뭐 이혼 후에 아기는 그러면은 잘 크고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혼 가정이라고 뭐 편견 같은 거 뭐 가지지 마. 뭐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어. 이런 내용들이 진짜 많았는데 싸워서 다 나가버린 거야. 일단은 좀 웬만해서는 나가지 마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소송 전에 준비해야 될 두 번째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변호사인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거짓말을 해도 제가 하지 의뢰인분들께서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갑자기 재판에 갔는데 뭐가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거짓말을 했다라고 일단은 좀 색안경이 끄일 수가 있으니까 절대 저에게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실제로는 뭐 한 5년 전부터 만났는데 원고 소장에는 뭐 한 2년 전부터 만난 것으로 돼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아직 소장을 받기 전이니까 원고가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씀이 너 한 저번 달부터 만남을 시작했지 이렇게 말하더라. 근데 실제로는 1년 전부터 만났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저한테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해주셔야지. 왜냐하면은 혹시 있을 수도 있다. 원고가 뭐 핸드폰을 포렌식을 했는데 뭔가를 발견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가 미리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 많이들 걱정하시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괘씸죄. 네. 처음에 아니다라고 했다가 나중 가가지고 뭐 기다라고 하면은 괘씸죄가 적용이 된다라고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영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에게 솔직히 말씀을 해주시면은 좀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을 해요. 근데 좀 거짓말을 하시죠. 왜냐면 좀 부끄러우니까. 네. 다들 부끄러우니까 좀 거짓말을 하시는데 저에게는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적다 보면은 진짜 A4 용지 한 10장도 부족할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처음 만났고 무슨 얘기를 했고 뭐 이런 일로 했었고 처음에 시작은 어땠고 술을 먹고 관계를 가졌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쫙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한번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은 이때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이 요거다라고 체크를 해가지고 그걸 좀 강조해서 내면 되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좀 나중에 말씀해 주시는 게 처음 시작이 그 좀 성추행, 성폭행에 가깝게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남녀 관계가 처음에 술 많이 먹고 뭐 직장 상사가 직장 후배 이제 막 좀 만지고 막 이렇게 뭐 키스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은근히 연인 관계로 발전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런 경우라면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우리는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솔직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달라. 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 이제 소송 전에 좀 준비해야 될 거는 핸드폰을 포렌식 하는 것도 한 번씩은 필요합니다. 이게 카톡 나가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톡 나가기뿐만 아니라 문자 내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들이 많아요. 특히 원고 소장에 많이 적혀 있는 내용은 정말 원고의 배우자가 정말 그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자였는데 피고를 만남과 동시에 갑자기 꽃뱀을 만남과 동시에 갑자기 집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됐다는 내용들이 많이 써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아니다라고 입증을 뭐 얘기를 해도 오히려 원고의 말이 좀 더 그게 좀 옳게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받았던 문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해요. 네. 근데 보통 나가기 하고 지우기 하고 아니면 원고로부터 전화 받았다 그러면 놀래가지고 다 지워버리고 이렇죠. 네. 그러니까 지우지 마시고 갖고 있는 것이 제일 좋은데 혹시 지웠다라고 하면은 그게 한 몇 달 내로는 좀 포렌식을 하면 살아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포렌식을 했을 때 거기 있는 엑셀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 것만으로도 증거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다 증거가 돼요. 그게 증거가 돼서 이제 원고 소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남편 핸드폰을 딱 포렌식을 했더니만 그 안에 온갖 이제 문자 내용들이 쫙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랑 뭐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게 포렌식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소송이 가능한 게 지금 우리 현실이니까 일단은 하셔야 됩니다. 좀 비용이 들긴 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한번 해놓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를 좀 캐치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포렌식을 하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피고에게 있어가지고 피고가 소송 전에 준비해야 될 세 가지를 한번 네. 간추려서 말씀드려봤고요. 네. 이거 말고도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기존에 올렸던 영상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그 또 소송을 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원고가 계속 괴롭히는 그런 이제 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연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수동사랑꾼 차영결 변호사였습니다. 명재법률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